미국은 수많은 범죄자를 정부가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수십 년 전부터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교도소는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 범죄와의 전쟁 정책에 맞물려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그동안의 형사사법 정책과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 수는 약 75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감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 230만 명이 넘는 재소자가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약 0.73%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높은 수감자 비율은 여러 역사적, 사회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미국 정부는 1971년부터 마약 범죄 단속을 강화하면서 수감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법원에서의 기소율 및 형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마리화나와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동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재소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마리화나 관련 기소자가 전체 마약 범죄자 중 절반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교도소는 최근 몇 년간 과밀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재범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여러 연구 결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도소 내에서의 인권 문제와 재소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미국의 10만 명당 수감자 수는 세계 최고이며,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인구 10만 명당 93명의 수감자이며, 일본은 49명, 한국 105명, 멕시코 192명, 터키 254명으로 미국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민영교도소가 미국의 교정 시스템에 미친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GEO 그룹과 코어시빅 CXW는 대표적인 미국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민영교도소는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위기에 몰렸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미국 민영교도소 회사는 정부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올립니다. GEO그룹은 2023년 3분기 6억 3천만 달러 매출과 4,590만 달러 순이익을 냈습니다. 코어시빅은 같은 기간 5억 달러 매출과 4,899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연 10%의 배당 수익률이 이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로 충분합니다. 현재 미국 내 민영교도소는 전체 교도소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예산 규모는 약 19억에서 23억 달러에 이르며, 이 수치는 미국 최대의 민영교도소 운영업체인 GEO그룹과 코어시빅의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정부와 계약으로 교도소 시설을 운영하며, 정부는 수감자 수에 따라 최소 보수를 이들에게 지급합니다. 이러한 민영교도소 시스템은 그 자체로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수감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교화 재활 프로그램이 미비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민영교도소의 운영 방침은 수감자에게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인권 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수감자는 하루 2.25달러를 받으며 1,200명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언급하며 극심한 노동 환경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교도소의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경제적 압박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민영교도소가 운영되는 방식은 정부가 수감자를 민간 기업에게 맡기고, 이들은 공공의 자원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민영교도소는 실제로 집회 발행기와 같은 역할을 하며, 수감자들의 피눈물이 경제적 이익으로 변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정의의 실현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영교도소가 재소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필두로 금융회사들이 연이어 민영교도소의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미국의 민주당 후보들이 민영교도소 폐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민영교도소 업체는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구세주는 트럼프였습니다. 2024년 11월 펼쳐졌던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영교도소는 존폐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과거 대선에서도 이들 기업은 트럼프 캠프에 후원금을 내면서 대놓고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펼치는 한 교도소는 북적거릴 것입니다. 그야말로 트럼프와 한 배를 탄 회사입니다. GEO는 1984년 창업 이후 정부로부터 교정시설 운영을 낮은 비용으로 하청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2분기 기준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 등에서 100여 개의 민간 교정시설과 이민자 구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96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GEO는 정치권에 꾸준히 로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이민 단속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감시단체인 워싱턴에서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 모임 CREW에 따르면 GEO는 2월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에 정치행동위원회 기부 한도인 $5,000를 채운 첫 번째 기업이었습니다. GEO는 자회사를 통해 트럼프 지지 슈퍼팩에 추가로 $500,000를 기부했으며 GEO의 창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조지 졸리와 브라이언 에반스 CEO도 각각 개인적인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에 불복한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 이후 GEO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한 공화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오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 모임은 GEO가 자신이 소유한 시설에서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전통을 깨고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도랄 골프 리조트에서 회의를 개최한 점, 부사장이 트럼프 DC 호텔에 2019년 6월까지 최소 10번 머물렀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GEO는 트럼프 재선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월가에서 여러 번 지목받았습니다. 웨드부시 분석가 브라이언 비오리노는 지난 9월 19일 GEO 그룹의 주식을 매수 등급과 $17라는 목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이나 경범죄의 엄벌화 정책으로 수감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정부 예산은 오히려 삭감 중입니다. 그러나 GEO나 코어시빅과 같은 민간 교도소, 운영업체는 정부의 교도소 수요 증가를 저예산으로 해결해주며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통과된 케이트법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재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는 징역 10년에서 25년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2017회 개연도 40여 건이었던 GEO의 신규 계약 건수는 트럼프 행정부 재임 마지막 회계연도인 2020년에는 87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GEO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계약 건수이기도 합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민간 교도소와의 계약을 점진적으로 종료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구금하는 대신 대체 전자모니터링 방식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의도와 달리 바이든 정부하에서도 민간 교도소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민영교도소에 지출하는 예산은 상당히 막대한 규모입니다. 국가 전반의 형사사법 체계가 교도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은 그 중요성을 가집니다. 최근 수년간의 자료를 보면 미국 정부는 교정시설, 운영 및 관련 프로그램에 연간 약 $740억, 약 83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한국 서울시의 연간 예산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미국의 여러 주가 이 지출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영 교도소의 증가와 정부 지원금은 교정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민영 교도소마다 재소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민영 교도소들이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감자 수를 늘리는데 더 집중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교정시설 내 인권 문제와 과밀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민영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노동에 동원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수감자들의 노역 일당은 대부분 $2, 약 2,400원 내외였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심지어 일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당이 주별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에서는 수감자들이 일당을 아예 받지 못하고 노예 취급받거나 애리조나와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각각 시간당 15센트, 19센트로 보수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 한화로 약 8,700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수감자 한 명을 수용하는 비용도 주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서는 한 명당 연간 약 54,000달러, 한화 약 6,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인디애나에서는 14,000달러, 한화 약 1,580만 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정시설 내 인권 침해로 이어지며 다양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민영교도소의 운영 방식과 수익 추구 방식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 투입과 민영화가 가져온 사회적 문제들은 교정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민영교도소 예산 지출은 단순히 교정시설 운영 이상의 여러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약 2,000개의 교도소가 있으며 이 중 민간교도소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약 230만 명에 이르며 이는 인구의 0.73%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치로 범죄 통제와 관리를 민영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돼야 합니다. 첫째, 수용 인구 증가와 과밀화 문제. 민영 교도소의 등장과 확장은 수감자 수의 급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수감 인구는 약 4배 증가하여 과밀 수용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민영 교도소가 새로운 수감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나 과밀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이 수용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수감자들의 인권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감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화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범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 문제. 민영 교도소는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감자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회사를 위한 이익 창출과 관련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수감자들은 노예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도소 내 폭동이나 인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일반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셋째, 형사사법제도의 상업화. 민영 교도소의 존재는 형사사법제도가 상업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교정기업들은 법률 및 정책 차원에서 지속적인 로비 활동을 진행하여 구금형 제도의 강화와 같은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를 처벌하는 대신 수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법정형기제나 절대형기제와 같은 문제가 심화되고 교정시설의 운영이 범죄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반발과 정책 변화. 이러한 민영 교도소 시스템의 부작용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영 교정시설의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아직까지 일부 주정부 및 지역에서는 민간 계약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민영 교정 산업이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한국의 시사점. 미국의 민영 교도소 시스템에 발생한 문제들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한국에서도 교정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교정산업의 상업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정의 민영화가 인권을 저해하거나 형사사법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영교도소가 미국의 교정 시스템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권 침해,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범죄 문제의 심화와 같은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